요즘 스트레스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정서적 안정감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중 명상과 마인드풀니스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명상은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문화권에서 수행되어 온 전통적인 방법으로 조용한 환경에서 정신을 가라앉히고 내면으로 집중하는 실천법입니다. 반면 마인드풀니스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으로 명사의 일부로 포함되기도 하지만 현대의 관심이 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명상과 마인드풀니스는 현대 심리치료에도 도입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BCT는 우울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명상과 마인드풀니스를 결합하여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여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단순히 정신적 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과 마인드풀니스는 혈압을 낮추고 불안감을 줄이며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심지어 면역 체계까지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점이 많다 보니 기업들은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명상과 마인드풀니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실천할 수 있으며 바쁜 현대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명상을 통해 여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맥락에서 벗어나 정신 건강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서 자리매김한 명상과 마인드풀니스는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 방법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며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건강에 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일상에 받아들여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어릴 적부터 항상 변비로 고생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엄마, 아빠는 내게 유산균을 먹여보기도 하고 병원을 데려가 각종 검사를 받게 했지만 뚜렷한 개선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변비였지만 나에겐 그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늘 그 고통이 2배가 되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나서도 왠지 화장실에 가도 소식이 없었고 배는 늘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작은 생활 습관 변화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다. 의심 많은 성격 때문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읽어봤지만 어차피 뭐든 도전해보자는 생각에 결심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시도한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따뜻한 물의 온기가 아침의 나를 조금 더 깨어나게 해주는 느낌이었다. 또한 몸이 조금 긴장감을 풀고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둘째, 식이섬유를 매 끼니 섭취하기로 했다. 사실 나는 야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먹지 않았는데 이제는 샐러드 한 그릇이라도 점심과 저녁에 포함시키기로 결심했다. 유독 좋았던 야채는 브로콜리와 시금치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맛에 맞았다. 셋째, 하루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하기로 했다. 변비와 운동이 무슨 상관이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움직임이 주는 활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초기에는 산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요가나 스트레칭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사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약간의 게으름을 떨구어주는 것 같아서 낯설면서도 좋았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배가 고플 때만 음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함으로써 내 몸의 리듬을 맞추려고 했다. 배고픔을 견디며 강제로 참는 대신 정확히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변비 탈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듯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해본 결과 몇 주가 지나자 내장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변비로 너무도 힘들었던 날들이 조금씩 옅어지며 내 일상은 훨씬 더 쾌적해졌다. 꾸준함과 작은 실천이 주는 변화를 통해 나는 더 건강한 나날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혹시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면 작은 생활 습관 변화부터 시작해보길 추천한다. 생각보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의 변비 탈출기처럼 여러분의 몸도 어느 날 변화의 신호를 주게 될 것이다. 작은 변화들이 만들어가는 기적을 직접 체험해보자. 세 번째 이야기한데 몸짱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었던 시절 사람들은 이상적인 체형을 갖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바로 식단 관리였습니다. 김민수 씨는 일찍이 체중 관리에 도전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과 체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는 탓에 체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반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어느 날 체중계를 보았을 때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찍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민수 씨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슈퍼푸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슈퍼푸드의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지만 여러 가지 경험과 조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슈퍼푸드를 찾아 나갔습니다. 먼저 그의 목록에 올랐던 것은 퀴노아였습니다. 민수 씨는 퀴노아의 높은 단백질 함량과 낮은 칼로리 함량에 매료되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큰 매력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침마다 퀴노아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면서 건강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주의를 끈 것은 녹차였습니다. 녹차 속의 카테킨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점심 식사 후에 녹차를 한 잔씩 마시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그에게 녹차의 산뜻한 향기를 즐기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몸속 염증을 줄이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코코넛 오일도 그만의 필살기 중 하나였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아침 스무디에 코코넛 오일을 한 스푼씩 넣어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코코넛 오일의 독특한 향과 맛이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지면서 그만의 특별한 간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 변화는 그의 에너지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었고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구마 역시 그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슈퍼푸드였습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간식으로 인한 과식을 막아주었습니다. 민수 씨는 운동 후 또는 저녁 식사 때 주로 쪄서 먹었고 때때로 간식으로 즐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 씨는 베리류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등 다양한 베리류는 각종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에 매우 이로운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들 슈퍼푸드를 요거트에 곁들여 간식으로 자주 먹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슈퍼푸드를 섭취하며 민수 씨는 조금씩 체중을 줄여나갔고 건강한 체형과 행복한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에서 배운 것은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슈퍼푸드를 찾아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영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체중 감량이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검색했지만 정보가 너무 혼란스러워 제대로 된 루틴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어느 날 헬스장을 운영하는 친구 민수로부터 체중 감량을 위해 효과가 입증된 운동 루틴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영주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첫 번째로 민수는 일주일에 최소 4에서 5일은 걷기, 조깅 혹은 사이클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추천했습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 심박수가 올라가고 칼로리 소모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영주는 이를 따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강변을 조깅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맞으며 달리는 동안 영주는 조금씩 체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는 일주일에 3번의 근력 운동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영주에게 전신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동들, 예를 들어 스쿼트, 런지, 푸시업, 덤벨 운동 등을 꺼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근육량을 늘려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영주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점점 더 많은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영주는 운동 후 항상 스트레칭을 할 것을 배웠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피로를 풀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요가나 간단한 전신 스트레칭 루틴을 통해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영주는 이 과정을 통해 몸의 유연성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운동 후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루틴을 약 3개월 정도 지속하자 영주는 눈에 띄게 슬림해진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체력도 상당히 향상되어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감사를 전하며 자신이 이룬 변화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영주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고 체중, 감량 그 이상의 자기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건강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가 되었고 그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